산업사의 출현에 따라 생긴 질병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콜레라입니다. 콜레라는 패스트, 인플루엔자, 천연두, HIV를 포함해 현대의 인간 집단 사이에 널리 전염된 대유행병을 일으킬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병원체 중 하나이고, 그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영향을 끼친 질병입니다. 콜레라는 물로 전염되는 수인성 질병으로 콜레라균은 물속에서 오랫동안 생존합니다. 이렇게 물속에 존재하는 콜레라균이 입을 통해 몸 안에 들어와 위산에 의해 죽지 않으면 소화기 안에서 급속도로 증식하며 심각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콜레라 증상이 나타나면 설사, 구토 등을 동반하여 심한 경우 수시간 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콜레라는 산업혁명 이전에도 존재한 질병이었지만 콜레라가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게 된 것은 산업혁명이 가져온 급격한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콜레라는 인도 내의 좁은 범위에서만 발생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1817년 8월 순다르반스 지역의 제소르라는 도시에서 발생한 콜레라는 영국에 의해 만들어진 각종 교역로와 군대 이동 경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증기선과 운하, 철도와 같은 새로운 운송 수단들이 콜레라균을 유럽과 북미 내륙 지역까지 실어 나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19세기에는 수차례에 걸쳐 콜레라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게 됩니다. 당시 발병 원인과 확산 방식이 확실하지 않았으며 끔찍한 모습으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콜레라는 서구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콜레라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위생관념에 대해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 영향은 현대에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9세기 콜레라 대유행에 대해 영국, 미국, 독일의 대처 방식을 살펴보고 콜레라 대유행이 불러온 변화는 무엇이며 이것이 현대에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1831년 10월에 처음으로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1832년에서 1833년 겨울에 걸쳐 영국 제도 전역으로 콜레라가 확산되는데, 이렇게 콜레라가 영국에서 빠르게 확산된 데에는 당시 영국의 환경 변화가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19세기 영국은 산업화로 인해 인구가 매우 빠르게 성장해 도시가 팽창하게 되는데, 이렇게 팽창된 도시를 받쳐줄 기반시설은 도시 내에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성장한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대변, 공장의 폐수 등이 강으로 흘려보내지며 식수가 오염되었고, 이러한 환경은 콜레라가 전파되기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영국은 당시 많은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갖게 한 콜레라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게 됩니다. 1831년 6월 21일 영국 정부는 중앙보건국을 설립하여 여러 규칙과 규제를 정비했고, 콜레라의 특성과 치료법에 대해 각 지방에 알리고 지방보건소 설립을 권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은 중앙에서 공중위생조처를 주도하고 국민 전체에게 위생규칙을 준수하게 된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1845년 콜레라가 영국에서 다시 크게 유행했을 때는 1848년 공중위생법을 통과시켜 이에 대응했으며, 1849년 존 스노우의 역학 연구를 통해 콜레라가 수인성 질병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존 스노우의 연구를 바탕으로 의학자문위원회 위원이었던 존 사이먼은 팀을 꾸려 전염병이 도는 곳을 방문해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통해 전염병의 최대 적은 형편없는 위생설비, 인구 밀집, 오염된 물임을 밝혀냈습니다. 이들 존 사이먼이 꾸린 팀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1875년 공중위생법령이 발표되었고, 이것을 시작으로 60년간 영국에서 수많은 위생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 세계의 공중위생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콜레라 대유행은 1832년 봄 콜레라가 창궐한 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가 북미의 동해안 항구에 도착하며 시작됩니다. 1832년 콜레라 대유행은 뉴욕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당시 뉴욕시의 환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뉴욕시에선 지역의 분유를 수거해 강에 투기했는데, 맨해튼 섬 주변의 물은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바닥에는 오물이 계속 퇴적되었습니다. 게다가 맨해튼 섬은 조류에 따라 주기적으로 범람하곤 했는데, 물이 범람할 때 이 오염된 물이 지하실 마당에 고이고 우물에까지 들어가며 주민들에게 그대로 노출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콜레라는 뉴욕에서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1832년 뉴욕을 시작으로 최초로 콜레라가 미국에서 대유행한 시기에 미국은 산업화, 이민 등 다양한 이유로 사회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염병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에 전염병의 통제와 예방을 위한 운동이 도덕개혁이라는 사회개혁 운동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도덕개혁은 콜레라를 통제하기 위해 미국 사회의 도덕적인 정화와 이민 제한 등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었고, 이러한 개혁 운동의 결과로 미국 사회에서는 반이민주의, 토착주의 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1849년 미국에서 콜레라가 다시 유행했을 때는 콜레라의 발생 원인이 비위생적 환경으로 지목되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위생개혁이 실시되었습니다. 1848년 영국에서 제정된 보건법을 적극 반영해 여러 대도시의 보건국을 설립했으며 하수처리 시설을 설립하는 등의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1866년 다시 미국에 콜레라 대유행이 일어나자 이번에는 의료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의료개혁은 콜레라를 의학적 전문성을 지닌 의사를 중심으로 병리학적 영역에서 논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의 운동으로 콜레라를 통제하기 위해 전문 의료 인력을 활용해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효과적 치료법을 시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19세기 콜레라 대유행의 시기에 각기 다른 방식의 개혁 운동을 통해 대응했고, 이러한 개혁 운동은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독일에서의 콜레라 대유행은 1892년 함부르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함부르크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산업화로 인해 팽창된 도시에서 나오는 오물들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했고, 오염된 물이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급되며 콜레라가 팽창하기 유리한 조건에 있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1892년 콜레라가 대유행하기 이전 1832년, 1848년에도 콜레라가 유행할 조짐을 보였지만 보건당국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892년 7월, 8월 동안에도 콜레라가 함부르크에서 대유행할 조짐이 보였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콜레라를 인정하는 책임을 지는 것을 꺼려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1892년 8월 15일을 시작으로 16일, 17일 함부르크 내에서 구토와 설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후 23일이 되어서야 연합도시 알토나에 콜레라를 조사하러 온 세균학자 코흐에 의해 함부르크에서의 콜레라 유행이 공포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회에서 방역 조치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회가 취한 일련의 조치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함부르크 내에 주둔하고 있던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보내버린 조치는 콜레라를 다른 지역으로 전파시키는 행위에 불과했으며, 의회가 조직한 살균단은 도시 곳곳의 방역을 책임지도록 했지만 이들 중 몇몇은 민간에서의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이번 조치 또한 효과적이지 않았는데 환자에게 주입한 염분과 탄닌은 생존율에 미미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콜레라가 현대에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총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콜레라는 기존에 존재하던 과학적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독기라는 악취나는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원리에 의해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존 스노우의 역학조사를 통해 이러한 논리 구조를 탈피할 수 있었고, 이는 종전에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던 격리와 방역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콜레라로 인해 질병에 대항하는 주체가 발병 국가에서 인류 전체로 확대되었고, 이것이 범국가적 협력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콜레라를 아시아의 미개한 문명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치부했던 유럽인들은 질병이 민족의 우열을 천정하여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고, 이는 유럽 세계의 새로운 연대와 소통의 필요성을 주지시켰습니다. 이에 콜레라 대유행 이후 1851년 파리에서 열린 첫 번째 국제위생회의는 1894년까지 7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콜레라 발병과 함께 축적되는 데이터와 새로운 의학적 발견을 논의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콜레라는 19세기에 크게 대두된 민족주의를 넘어선 국가 간 협력을 촉발시켰고, 이때 시작된 국제적 논의와 합의의 자세는 현대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콜레라는 국가 내에서의 도시 계층 간 연대와 질병을 바라보는 성숙한 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초기 콜레라는 동양과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져 동양인에 대한 혐오로 이어졌으나 수차례 콜레라가 유럽을 강타하며 발병 원인과 치료에 인종적 혐오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콜레라 발병 초기 도시의 기득권층은 콜레라가 불결한 노동자와 빈민만 걸리는 것이라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콜레라가 계층과 상관없이 대유행으로 퍼지자 이러한 태도는 유지될 수 없었고 빈민과 노동자를 질병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전염병의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었고 이를 통해 현대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바이러스라는 존재는 역설적으로 희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콜레라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은 새로운 방식의 발전을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콜레라는 현대의 인류에 큰 위협이 되는 전염병은 아니지만 과거 사람들이 이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들인 노력을 반추하는 것은 현재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